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특징주, 그리고 공략주까지 1시간 동안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 고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님과 차트 분석을 통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장전에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체험권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에 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장 초반에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상위 종목들도 모두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일단은 빨간불 켜주기에 성공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개별 종목 그리고 이 이슈와 섹터별로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간밤에 반도체 쪽에서의 좋은 흐름이 미증시에서 이어지자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 소보장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펙트, 그 외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한데 오늘 분위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쁜가요? 네, 어떤 부분이 아주 나쁜 나쁠까요? 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나스닥 2% 넘게 올라줬는데 우리 시장이 장초에 갭상승을 하다가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하게 올라줬다가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에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시장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관도 그럴 수도 있고 외국인도 그럴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 못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CES 개최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애플, 마소, 뭐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런 종목들의 강한 반등이 일어나면서 미국 시장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전부터 이제 CES가 열리니까 AI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에서 AI에 관련된 많은 혁신들을 미리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 삶을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투자해왔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모바일 보안 플랫폼을 탄생한 삼성 녹스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 정교한 녹스 매트릭스하고 삼성 녹스 볼트를 서비스 확대하게 됐다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것보다 제가 재미있게 본 점은 뭐냐면은 테슬라와의 협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삼성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애플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LG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핸드폰이 아니라 어떤 기기를 했을 때 하나의 앱으로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모든 기기들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켰다 끌 수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켤 수 있고
핸드폰과 연결이 되고 와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AI처럼 다 연결을 해가지고 멀티태스킹을 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테슬라의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패널, 그리고 가정용 배터리, 파워월 등을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를 받겠다라는 데에서 이제는 가정 내를 떠나서 가정 밖에서도 자동차와도 연결이 되는 스마트 싱스를 연다는 데에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S가 이제부터 컨퍼런스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 또 업체 간에 또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조금 더 견지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따가 뭐 삼성전자 실적도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국 시장의 강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약하다는 측면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볼 이야기는 국제 유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CPI도 곧 이제 발표가 되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과거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천천히 줄면서 또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 시장이 또 사실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1월에 유가가 내년 2월 CPI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건 3월에 이제 FOMC 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부가 결정돼야 될 텐데 지금부터 하락한 유가가 2월, 3월에 반영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은 미국 유가 기준물인 WTI가 배럴당 3.67달러, 거의 5% 가까이 폭락을 해서 70.1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도 4.37% 정도 급락을 했는데 사우디 국영 석유업체 사우디 아람코가 전날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아랍 라이트 크루드 가격을 배럴당 2달러를 낮추는 게 석유 매도를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낮춰진 듯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도 있었는데 유가가 낮춰지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 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들 위주 또 CES에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기관의 수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기관의 매도량이 상당히 컸거든요. 일별로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119억입니다. 현물에서 119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는 2,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전에 4거래일 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 기관이 1월 3일 날 1조 2천억, 그 다음날 현물에서 8천억, 그 다음날 5,700억, 어제까지 4,300억. 계속 기관들이 연 4일 동안 3조 워치를 현물에서 팔아치웠습니다. 이만큼을 선물에서 담았느냐? 선물에서는 현물에서 던진 거에 거의 반 정도밖에 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현물에서 매도한 게 3조 정도니까 최소한 1조 5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추이를 봐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녹색 라인이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황색이 외국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검은색이 지수인데 보시면 장초에 갭상승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봐주는 듯 하다가 갭상승을 하자마자 기관이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량을 줄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수도 같이 흘러내린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장초보다 매수폭을 늘리고 있는데 기관이 줄여가는 매수폭이 커지다 보니까 지수도 강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 어쨌든 증시를 올해 이제 기관에서 예측한 증시가 상고하저에 대한 증시 전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상고하저에 예측을 했다면은 우리 기관들도 우리나라 증시들 지금은 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들의 전략과 맞는 매매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피가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의 상승 흐름이 우리 시장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CES 개최와 함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기술주들 또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과 관련된 부분들 또 기관의 수급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 꼼꼼하게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특징주 확인해 보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공략주 AS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35.8%를 달성을 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정도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트위치가 한국에서 전면 철수를 하고 관련해서 수혜주를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급등이 나왔었죠. 사실 되게 쉬운 종목입니다. 왜 쉬운 종목이냐면 이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잘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초에 여러분들께 장전 문자 3일 문자 체험 때 68,000원에 제가 미리 보내드렸는데 68,000원에 보내드리고 나서도 더 갈 자리가 남아있어서 8만 원대 초반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사실은 이거 지금 리뷰해드릴 필요는 없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잘 가고 있는 종목 굳이 리뷰할 필요가 없는데 1차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도달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는 종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되게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참 조정을 주고 옆으로 1년 횡보를 주고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사이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밑에 하방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제가 방송 전에 여러분들께 장전에 문자 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리고 상한가 먹고 그 다음에 눌림목 줄 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정을 줬다가 이제 장기 이평 돌파하고 올라가는 정도의 구간에 남아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2차 목표가 13만 원 정도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눌림목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이라도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방송 끝에 나오는 종목을 보셔도 좋습니다. 혹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던 종목 아이크래프트 장전에 보내드렸던 종목이 하루 만에 2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방송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내일부터 장전에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가시는 게 좋겠다. 굳이 간 종목들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종목들 많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간에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 사전에 미리 문자로 드렸던 종목이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눌림목 구간 때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2차 목표가로는 13만 원 선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13만 원 선까지의 가능성 열어놓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중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 특징주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것 같은데 좀 여러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간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하루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장초에 갭상승을 했다가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이제 승인이 되면은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반절은 정리를 해놓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승인이 안 될 경우는 무조건 다운락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폭락인데 만약에 승인이 됐다고 치죠. 근데 이 종목이 안 움직인 종목이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이미 3,0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2배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승인이 됐다고 치더라도 단기에 갭상승을 했다가 다시 음봉이 나오거나 혹은 갭상승도 제대로 못하고 이벤트 소멸로 빠질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승인이 안 되면 무조건 폭락, 승인이 되면은
반반의 가능성,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 기술 투자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승인되고 양봉 뜨고 날아가면 그때 다시 들어오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간밤에 비트코인은 2년 만에 46,0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간밤에 비트코인 ETF가 과연 승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TA 항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 하락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여행주와 항공주 중에서는 항공주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게 트렌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코로나 때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가 배달시켜 먹던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우리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OTT를 즐겨보는 것처럼 우리 생활 양식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에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워낙에 TV에서 여행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들을 따라가시면서 자유여행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행하는 우리의 생활 양식도 변화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는 주로 패키지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산업이고 패키지를 하던 자유여행을 가던 비행기는 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행주보다 항공주가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유가 하락과 맞물려서 오늘 TA 항공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일본의 여행들도 많이 가셨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 일본 여행 수요 중에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사카? 그러니까 갔던 나라, 일본 여행을 갔던 나라, 중국도 있을 것이고. 일본 여행객이요? 그렇죠. 한국이겠죠. 한국입니다. 네.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1위고 2위가 대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도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우린 단거리 비행으로 많이 일본을 갑니다. 실제로 저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갈 때 역시 마찬가지 LCC를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항공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성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름 성수기까지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좀 두꺼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는 3,000원대 초반이 두꺼운 매물대인데 이 구간만 돌파해 준다면은 그 다음에 3,000원 이상에서는 오히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고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물대를 만약에 맞고 밀려 내려온다면은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행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LCC 특히 항공주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시면서 또 여기에 오늘은 유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가격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TA 항공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STX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 저도 안 본 지 되게 오래된 종목인데 오늘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 가져 나왔는데 150만 톤 규모의 페루 광산에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하는데 2차원지 소재 산업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새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차트가 과거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차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로 위에서부터 꼭대기부터 급락을 하고 내려왔다가 보면 정확하게 장기 이평선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눌림목 주고 저점을 올리는 만약에 쌍바닥 자리가 나온다면은 한 번 더 공략해볼 정도의 구간을 주지 않을까. 새로 이제 2차원지 모멘텀까지 같이 품고 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온 종목들 하루 뉴스 나왔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관심 종목이 남아두고
보신다면은 2차원지 섹터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처음에 포스코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염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뜬금없는 소린가 이런 얘기들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스코 2차원지 태풍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도 2차원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기관에서 2차원지에 대한 2차원지 회사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리포팅도 이제 요즘은 안 한다라고 주가 추정도 안 한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사시더라고요. 좀 신기한 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2차원지 섹터는 아직도 올라갈 구간들이 많이 남아 있고 리튬 가격이 지금 거의 원가에 가깝게 내려왔습니다. 이라고 내려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방 경직성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들. 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미국 경기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본인의 이제 이야기로는 파워 의장을 압박해서라도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을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경제학자들은 걱정을 하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도래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다시 펼쳐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경기가 달아오를 때 2차원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시즌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리를 좀 주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지켜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STX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대규모 광산 투자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흐름들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내 계좌에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대표적으로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전에 3일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렸던 아이크래프트 지난주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정답이 아니라 문자로 샵 3772로 이영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이게 좀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QR코드 참여 코드 2024 올해 이제 2024년이니까요. 찍고 들어오시면은 등록하는 방법을 제가 노란톡에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대로 등록을 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분명히 종목을 받으셔서 벌써 20%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먼저 받으셨던 분들은 30몇 프로의 수익이 아니라 50%가 넘는 수익을 이미 챙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종목들 모아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미 수익 난 종목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때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안 간 종목들을 발 담가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송 전에 미리 좋은 종목을 더 발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해당 링크 또한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최고의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처음으로 들어온 문자 순서대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종목은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77,000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저치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도 올해 반도체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가 미증시에서도 이미 미리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조금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날 라방을 하잖아요. 라방에서도 이 질문 똑같이 받았거든요.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막상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이제 올라가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눌림목을 주거나 밀리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의 관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올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고하저다. 정말 증권사들의 얘기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고하저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상반기에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한 번 정도 그 금리 인하가 시장에 근원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불안한 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작년부터 상고하저 말씀드렸었는데 증권사들이 상고하저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고하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항상 증권사하고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상고하저 그러면 상저하고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이제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공매도가 없는 지금 이제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58조 1,600억, 영업이익 6조 5,400억, 잠정 실적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에 비하면 각각 매출은 14.58%, 영업이익은 84.92%가 감소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씩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실적이 나와봐야지 부문별 실적도 나올 텐데. 4분기 매출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매출에 비해서 4분기 매출은 매출 67조, 영업이익 2조 8천억인데 전년 동기 매출 대비 매출은 0.5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5.23%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감소를 하다가 그래도 4분기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CES도 지금 개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놓고 사실은 걱정할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샀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주식을 사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실 때 이미 각오는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실 때 되게 재미없을 수는 있다. 라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주식이지만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인 건 맞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등락폭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 넘게 빠지고 있지만 사실 어떤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 15%씩 빠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받은 질문은 뭐였냐면 10만 원 갈까요?가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0만 원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10만 원 가느냐?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우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삼성전자가 7만 원인데 10년 후에도 7만 원이면 삼성전자의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쳤을 때 지금이나 10년 후나 삼성전자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쳤을 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7만 원과 지금 7만 원과 10년 후에 7만 원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은 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견딜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고 하셨다면은 지루하거나 단기 조정 정도는 항상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후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7만 5천 원 선 아래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대하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고요. 매수가는 7,8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눈도 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에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저라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가지고 가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통상 실적이 여름에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호텔도 하고 있고 리조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으로 작년 분기 실적을 봐도 3월 달에는 45억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 2분기에 1,844억 흑자로 돌아서고 3분기에 832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여름 지나서면서부터 실적이 확 뛰어오르거든요. 이제 리조트 같은 것들이 그때 이제 화랑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부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트렌드가 아니기도 합니다. 화면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들이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호텔 레저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 시즌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을 지금부터 매집을 하셔가지고 나 이거 하면 열흘까지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자리면 충분히 매집을 해볼 만한 구간이긴 하다. 예를 들면은 하방이 지금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게 한 6천원짜리까지 깨진다면 손절가 6천원짜리까지 깨진다면은 하방이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6천원까지만 잡고 지금 6,300원이니까요. 6천원까지만 잡고 지금 만약 7,800원 매수가에서 비중을 조금 더 채워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여름까지 보시면서 매집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절가를 6,000원 라인으로 먼저 잡고 나서 실적이 가장 좋은 여름 때까지 조금 비중을 늘려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종목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3일 동안 무료로 종목을 받아볼 수 있는 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건가요? 모두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때 안내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로 이영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시면 좋겠다. 이거 들어와 계시면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장 전에도 뉴스도 올려드리고 또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들 뭐 생활하면서 주식이라는 건 생업을 하면서도 가치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저는 전업 투자를 하시는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전업 투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 친척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전업을 하니까 네. 나도 이제 하고 싶다. 저희 고모부님께서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도 모니터 여러 개 갖다 놓고 네. 하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쓴맛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상 월급을 받고 매달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든 아한티든 뭐가 됐던 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뉴스들이라든지 현재 시황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톡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혼자 하는 주식 투자가 고민이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고민도 나눠보고 또 시황과 관련된 자료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고민 이어서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니아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 건기식이나 탈모 화장품 여러 가지 제품들을 글로벌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작년 연초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다가 연말에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변동성이 나올 구간일까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지금부터는 좀 볼만한 구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도 여러분들께 방송하면서 여러 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고 실제로 셀트리온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될 종목은 영업이익이 새빨간 종목들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주식하면서 2015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면서부터 제약바이오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새빨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느냐? 신라젠 정지당하고 그리고 그 코롱 계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회사들이 몇 개 상장 폐지 기로에 몰리면서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는 과거 마치 기대감으로만 갈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오히려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바이오리아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고 탈모 관련된 이슈, 탈모 관련된 화장품 그 치료제 이슈로 한번 움직였던 바도 있고 예전에는 진단 키트로도 움직였던 바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바닥권 인근에서 잡고 조금씩 턴을 돌리고 있는 구간이고 거래량도 조금씩 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매수가 42,000이면은 싼 매수가는 아닌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매물대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잡을 때 4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가가 온다고 전량 던지시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2차 목표가까지 잡고 한 5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매수가 때 일부 비중 축소, 나머지는 5만 원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가 1차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다음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SBS고요. 매수가 31,0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다시 상승이 나올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오늘 5%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영 창업회장이 필요하면 뭐 SBS의 보유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라는 인터뷰 이후 지금 관련해서 오늘 주가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좀 장기전으로 갈까요? 사실 담보로 내놓겠다. 라는 것도 네. 저는 이 태영에서 이번에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사람들 못됐다. 아니 사실은 사재를 출연하라 그러면은 사실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자금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게 생기고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그쵸. 다들 보면은 자기 재산을 직접 내놓지는 않고 자기 재산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내놓지만 다른 걸 담보를 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잡고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뭐 이데일리지 않습니까? 네. 이데일리 제가 예를 사장이에요. 네. 내가 내 회사가 잘 못해가지고 망했는데 이 회사의 주분을 담보로 잡고 내 돈을 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워크아웃은 아마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총선 전에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정권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해서라도 워크아웃을 시작을 할 거고 지금 SBS 같은 경우도 지분 담보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SBS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방송국 같은 경우도 민영화 이슈들도 좀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회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은가 해서 SBS가 계속 뉴스가 이슈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태영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SBS가 넘어간다고 친다면 사실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SBS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이제 주주 가치, 또 지분 가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21선을 좀 깨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보시면 31,000원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입니다. 지금 손실권이지만은 나쁜 가격에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31,000원이면 이 정도 구간인데 양봉고 따라가시는 이런 자리도 아니거든요. 34,000원, 35,000원 이런 자리에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35,000원에 지금 매물대가 두꺼우니까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 31,000원 정도면은 21선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한번 추세 타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자구책으로 SBS가 시장에 나온다면은 오히려 SBS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 양봉이 나온 부분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양봉이거든요. 그 이후에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올라갔던 양봉의 거래량에 비해서 큰 음봉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버텨봤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BS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스크로 부각이 됐지만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1선을 하향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일단 지속적으로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CS 베어링이고요. 매수가가 11,0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작년에 해상풍력 관련주들의 흐름 뭐 크게 좋지도 크게 나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연말에 이 종목과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30% 정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관련주들의 흐름 어떨지도 궁금한데 일단 CS 베어링 올해 긍정적일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주는 1분기에서 2분기, 길으면 2분기, 짧으면 1분기까지 가져놀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미리 리스크를 선반영해서 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아도 1분기에서 길면 2분기까지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 친환경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좀 타임 리미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도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화면을 보시면은 11,000원 가격대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걸 아예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돌파를 하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차라리 12,000원에 들어갔으면 납득할 수가 있어요. 혹은 아예 조정을 주고 장기 평대에서 라인에서 인근에서 혹은 전저점 인근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뭐 9,000원대라든지 9,1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또 납득할 수 있는데 11,000원대는 정확하게 걸릴 자리에서 걸렸거든요. 걸릴 자리에서 걸렸는데 남들이 팔아야 될 때 여러분 이 시청자분은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안에 한 번 더 1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도 모멘텀들도 많이 남아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다가 친환경 관련된 섹터 한 번쯤은 시간이 오겠지만 2분기가 넘어가서 안 된다는 리미트가 존재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11,000원 매수가가 일단은 목표가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젠간 또 이 친환경 관련주들에게 기회가 줄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11,000원 매수가를 목표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사이언티픽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223원, 비중은 15%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일단 오늘은 좀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작년 말쯤에 이 사법 리스크,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가격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님도 사법 리스크는 최대한 피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현재 구간에서 추매는 유효할까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단기에 급락이 나오거나 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 관련된 이슈 제가 아까 장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 안 되면은 떡락이고 승인돼도 사실은 이벤트 소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술 우기투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사실 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하나 단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대반등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대반등을 하면은 2,000원짜리가 2,000원짜리를 벌써 한번 주긴 좋습니다. 벌써 왜 그러냐면 2,000원짜리가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려올 때 하한가 맞았던 이 자리가 딱 2,000원 정도 자리에서 끊었다가 거기에 갭이 발생했거든요. 통상 이렇게 급락을 할 경우에 갭을 한 번은 메꿔줍니다. 근데 한 번 메꿔주는 자가 나왔어요. 나왔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대반등을 주면 일단 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대반등 2,000원까지는 보고 정리하시되 이 밑에 있는 하방 1,500원대가 깨지면은 바닥 없이 빠질 수 있으니까 1,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정리하는 관점으로 함께 입장을 나눠주셨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공략주는 제약 바이오 쪽에 헬스케어 쪽에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휴온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작년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와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증가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단기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좀 주고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전문 의약품 뷰티 웰빙 그리고 그런 약품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만 치료용품도 하고 있고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관련된 안구 건조증 관련된 많은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시가총에 따르면은 안구 건조증 임상 1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모멘텀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60명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만액을 단회 또는 반복 투자하면서 단계적으로 용량을 늘려가는 그런 형태의 안구 건조증 관련된 임상에 대한 승인이 받았다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실적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이 종목이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급등한 자리를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급락을 하다가 아까 이제 아프리카 TV랑 비슷하죠. 급락을 하다가 바닥 한번 잡아주다가 튀어 올랐다가 다시 장기 평대 인근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있다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들 순환매 돌아가면서 이 종목도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급등한 라인에서 한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되돌림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지율 반등 가능한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현재 구간 항상 말씀드리는 매수가는 종가 용도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전에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단기 고점 이 부분 4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48,000원 라인을 돌파한다면 직전 고점, 역사적 최고점 라인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게 또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술주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갖게 되냐.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거나 임상을 할 때 많은 대규모의 자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규모의 자금은 대부분 대차에서 빌려오게 되는데 금리 인상 시기 또는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빌려오는 자금 자체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기나 비용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들어가서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성장주들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다 제약 바이오들도 임상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을 돌파한다면 7만 원 구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2차 목표가 7만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손절가는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방을 바로 직전에 있는 최근에 지지를 잡고 있는 35,000원 구간, 장기 평선 구간은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35,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휴온스였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장기 입형을 지지해주고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로 48,000원, 2차로는 7만 원 선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외 시간에도 시장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함께 나눠드리는 공략주와 관련된 부분도 이곳에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